한겨울 새벽, 영하 12도의 거리. 21살 여대생이 낡은 커피포트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몸은 감기로 떨렸죠. 학비와 할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대의 검은 SUV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7살 여자아이가 내렸죠. 병약하고 석 달째 밥을 먹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 여대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엄마. 엄마 맞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길거리 커피 소녀와 재벌가 손녀. 이 두 사람을 연결한 건 20년 전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첫사랑을 벌였던 재벌 회장. 출산 중 사망한 여인. 그리고 행방불명된 아기. 20년 만에 드러나는 진실. 진흙탕 위에서 터진 고백. 멈춰.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99.99%의 기적. 그리고 세 사람의 눈물.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2년간 제가 직접 취재한 실화입니다. 한겨울 새벽의 기적. 지금부터 그 감동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15년간 서울 도심의 밤거리를 취재해온 사회부 기자입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봤죠. 그런데 지난 한겨울 새벽, 제가 목격한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 영하 12도의 거리. 번화가 모퉁이에 21살 여대생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커피포트 하나로 드립커피를 팔고 있었죠. 손은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으로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선 땀이 흘렀어요. 열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드실 분.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 약값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할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었죠. 한 잔에 3,000원. 새벽에 10잔만 팔면 3만 원. 그게 하루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새벽 5시 반쯤.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급차였죠. 창문이 내려가더니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내렸습니다. 7살 여자아이 태린이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볼은 홀쭉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몸도 병약해 보였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 특유의 창백함이었습니다. 아이는 지유의 커피 노점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유의 얼굴을 본 순간 태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렸죠. 그리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천천히 다가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지우도 당황했죠. 응, 아니야, 언니는 언니야. 추워서 나왔어. 따뜻한 거 마실래? 하지만 아이는 계속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엄마 목소리 엄마 얼굴이에요. 테리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죠. 2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매일 밤 보고 자요. 지유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지금의 지유와 똑같았습니다. 얼굴형, 눈매, 입모양까지. 마치 쌍둥이 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지유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태린은 지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태린이에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유는 당황하면서도 아이를 꼭 안아줬죠.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그때 SUV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태린 양이 요즘 정서가 불안정해서. 비서실장은 태린을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는 지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엄마랑 있을 거예요. 태린 양, 진정하세요.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회장, 재벌가 아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제야 이 아이의 정체를 짐작했습니다. 태린, 윤태린. 국내 굴지의 태성그룹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유에게 말했습니다. 태린 양은 심각한 식이 거부증을 앓고 있습니다. 석 달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죠. 병원에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식이 거부증이요? 네.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출산 직후 급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신 후로 증세가 더 악화됐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살 아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태린이 지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배고프다고 말한 겁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죠. 지유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따라 태린에게 건넸습니다. 자, 천천히 마셔봐. 태린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비서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겨울 새벽, 길거리 커피 노점에서 재벌가 손녀와 가난한 여대생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로. 비서실장은 명함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부탁입니다. 태린 양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락처를 주시면 정중히 찾아뵙겠습니다. 지유는 혼란스러운 표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떨리는 손으로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기적.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20년 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취재 본능이 발동했죠. 태성그룹 회장의 손녀가 길거리 노점에서 석 달 만에 음식을 먹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태성그룹 본사 앞에서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기자님, 난리 났습니다. 태린 양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날 밤부터 죽을 한 그릇 먹었고 다음 날엔 미역국까지 먹었습니다. 의료진이 전부 놀랐죠. 회장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보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좋아하셔야 하는데 계속 뭔가를 조사하고 계세요. 조사요? 태린 양이 누굴 계속 찾거든요. 새벽에 만난 엄마 닮은 언니를요. 회장님이 그게 누군지 알아보라고 비서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윤태성 회장. 62살. 냉철하고 치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손녀가 갑자기 변한 이유를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저는 다시 지유의 커피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지유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어요. 노숙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커피 한 잔만. 주머니를 뒤지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지유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빵도 하나 드릴게요. 노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길 건너편.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노인이 그 장면을 똑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회장이 직접 나왔단 말입니까?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지유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왔습니다. 누나, 커피 한 잔이요.
3,000원이야. 학생이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아, 2,500원밖에 없네. 괜찮아. 그냥 줄게. 학교 가는 길이지? 네, 그런데 돈을 안 받으시면. 됐어. 추운데 따뜻하게 마시고 가. 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더 지났을 때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아가씨,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6,000원이에요. 엄마가 돈을 건넸는데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지유가 그걸 보더니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얘야, 이거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도 안 추워. 이거 하고 가. 따뜻한 거 마시고. 지유는 아이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커피까지 더 따뜻하게 데워서 건넸습니다.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유는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회장의 차 안을 봤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62살 재벌 그룹 회장이 차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10분쯤 지나서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지유의 노점으로 걸어갔죠.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네, 뜨겁게 해드릴게요. 지유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회장은 계속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손놀림,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여기 있습니다. 3,000원이에요. 회장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잔돈 안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거슬러 드릴게요. 아가씨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던데요. 이 돈으로 더 도우세요. 지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조금 전부터 봤습니다. 참 착한 마음씨를 가졌더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유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모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어머니 성함은 혹시. 그때 지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유가 전화를 받는 동안 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전화를 끄는 지유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러세요. 어서 가보세요.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비틀거렸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빨리 비서실장을 불러. 회장은 차에 타자마자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해. 저 아가씨의 모든 것을. 어머니 이름, 출생 기록, 가족관계. 전부 다. 알겠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회장은 왜 저렇게 동요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태성그룹 내부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20년 전쯤요. 글쎄요, 딸 하나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태린 양의 어머니요. 네. 그 딸이 20살의 아이를 낳고 출산 직후 급사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죠. 달라졌다는 게 냉정하고 차가워지셨어요. 웃는 모습도 거의 못 봤고요. 딸의 죽음을 평생 자책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자책을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의 딸. 20살의 아이를 낳고 죽었다. 그리고 지금 지우. 21살. 어머니를 모른다.
그리고 태린이 본 사진 속 얼굴과 똑같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까?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제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신대요. 뭐라고요? 지유라는 학생의 머리카락을 구했답니다. 그걸로 검사를 진행한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럼 회장은 진짜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유가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한겨울 새벽 길거리에서 커피를 팔던 여대생이 사실은 재벌가의 잃어버린 손녀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숨겨진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자님, 회장님이 비서실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밤 11시예요.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네. 근데 회장님 상태가 이상합니다. 서류를 보시더니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저는 즉시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비서들이 수군거렸죠. 회장님이 지금 혼자 계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던데요. 뭔가 큰일인 것 같아요.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유라는 학생.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혜원입니다. 21년 전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회장이 벽에 기댔습니다. 휘청거렸죠. 김혜원 혜원이. 그 이름을 부르는 회장의 목소리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후회, 죄책감.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회장실로 돌아갔죠. 오늘은 모두 돌아가세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비서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자님, 회장님 과거를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뭡니까? 20년 전 회장님께 첫사랑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김혜원이었대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당시 회장님은 39살이셨고 김혜원은 22살 대학생이었답니다. 열렬히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회장님 부친,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이 결사 반대하셨답니다.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요. 재벌가와 평범한 집안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회장님이 결국 굴복하셨답니다. 김혜원을 떠나보내셨죠. 그때 김혜원이 임신한 상태였는데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떠나보냈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석 달 뒤 김혜원이 홀로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대요. 그럼 그 아이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길거리에서 커피를 팔던 지유가 회장이 버린 첫사랑의 딸이란 말입니까? 회장의 손녀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태성그룹 본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회장의 차를 봤습니다. 회장은 혼자 뒷좌석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살짝 보였는데 젊은 여자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혜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제라도 우리 아이를 찾았어.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유가 자신의 손녀라는 걸. 김혜원의 딸이라는 걸. 이틀 뒤, 저는 회장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유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하라는 지시였죠.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서실 직원에게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유 학생은 출생 직후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어머니 김혜원이 출산 중 사망했고 친척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있습니까? 생후 6개월 때 한 할머니가 입양하셨대요. 김혜원의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 할머니였답니다. 아, 그 할머니가 평생 지유를 키우셨죠.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근데 작년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지유가 혼자 학비랑 병원비를 벌고 있군요. 네. 아르바이트 5개를 뛰다가 결국 새벽 노점까지 시작했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재벌의 손녀가 길거리에서 얼어가며 커피를 팔고 있었다니. 그날 밤 회장은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말로는 보고서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한 짓입니까? 혜원이를 버리고 우리 손녀를 이렇게 만든 게 나란 말입니까?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구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적으로 공증받을 겁니다. 회장님, 그럼 지유 학생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 아이를 봅니까?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속죄할 방법을요. 회장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변호사와 함께 지유의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몰래 찾아가서 할머니의 치료비 전액을 익명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향후 10년치를요. 병원 관계자가 할머니께 알려드렸죠.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을 내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신원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유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괜찮대요. 간호사가 지유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요, 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신 걸까요? 지유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할아버지가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던 그 사람이 지금 속죄하기 위해 몰래 돕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하나는 20년 전 김혜원의 사진. 다른 하나는 며칠 전 찍은 지유의 사진.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원아,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너를 닮아서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야.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지유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매일 새벽 똑같은 자리에서 검은 차 안에 앉아서요. 저도 그 모습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시청 단속반이 움직입니다. 단속반이요? 네. 불법 노점 전면 철거 지시가 떨어졌어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유의 노점도 불법이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급히 그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 50분. 지유는 어김없이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시청 차량이 보였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불법 노점 전부 철거합니다. 즉시 정리하세요. 확성기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점 상인들이 황급히 짐을 쌌죠. 지우도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리할게요. 하지만 단속반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즉시 철거합니다.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의 커피포트를 집어들었죠.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불법 노점 기물은 전부 압수합니다. 제발요. 그거라도 놔주세요. 할부로 산 거예요.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지우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어요. 지우가 뒤로 밀렸습니다. 비틀거렸죠. 그리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은 어젯밤 비가 와서 진흙탕이었습니다. 지우는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손도 긁혔고 무릎도 까졌습니다. 아! 지우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단속반장이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학비랑 할머니 생활비 벌어야 해요. 그건 저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규정입니다. 직원들은 커피포트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지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죠.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차에서 회장이 뛰어나왔습니다. 62살 노인이 전력으로 달려왔죠. 단속반 직원들을 밀치고 지우 앞에 섰습니다. 멈춰. 회장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죠. 단속반장이 인상을 썼습니다. 누구십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지우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진흙투성이 얼굴로요. 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회장이 단속반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단속반장이 당황했죠. 아니, 그게 무슨. 누군지 모르겠으면 검색해보세요. 태성그룹 회장 윤태성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속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태성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장은 지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그대로요. 비싼 정장이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김혜원 맞니?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굳었죠. 어떻게 하세요?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혜원이의 딸 내 손녀구나. 뭐라고요? 지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 이게 내 어머니야. 김혜원. 20년 전 사진이지. 지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지우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그래. 내가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단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가문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혜원이를 떠나보냈지. 임신한 상태로.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내 어머니는 혼자 너를 낳았어. 그리고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단다. 알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그거 알아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나는 한참 뒤에 알았어. 혜원이가 죽었다는 것도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찾았지. 미친 듯이 찾았어.
근데 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회장이 지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지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니에요. 저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새벽마다 여기서 커피 팔고 아르바이트 5개 뛰고 학비도 못 내서 휴학하고. 회장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혜원이를 버린 대가야. 사람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속반 직원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유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내 할아버지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지유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회장도 지유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둘러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속반장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철거 중단. 커피포트 다시 내려놓고. 예. 직원들이 커피포트를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회장이 지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있어. 이제 내가 지켜줄게. 할아버지. 지유가 다시 울었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재벌 회장과 가난한 여대생이 할아버지와 손녀로 만나는 순간을요.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잃어버린 손녀 찾아. 20년 만에 기적 같은 상봉. 길거리 커피 소녀, 알고 보니 재벌가 손녀. 온 나라가 이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회장과 지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지유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취재 본능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했습니다. 병원 VIP 병동. 회장과 지유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3일 정도 걸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급 검사로 해주세요. 오늘 안에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려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제발 오늘 안에 해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지유가 바늘을 보며 살짝 움찔했어요. 회장이 지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네. 지유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검사실로 보내졌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과 지유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던 거죠. 2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됐으니까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유야.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도, 너를 찾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지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다고 변명할 수 없어. 난 겁쟁이였어. 회장이 하늘을 봤습니다. 혜원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도망쳤어. 가문 체면이 중요했거든. 사랑보다 돈이 중요했지. 할아버지.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어. 혜원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서는 더 심했지. 미칠 것 같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너를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로 간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지.
지유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찾았어. 회장이 지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 보상할게. 내가 못 받은 사랑, 못 누린 행복. 전부 다 줄게. 할아버지. 대학도 복학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머니 치료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지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오후 6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유도 따라 일어났죠.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는 손이 흔들렸죠.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99.99%. 회장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부녀관계.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혜원아, 우리 딸이야. 정말 우리 딸이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2살 재벌 회장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울었습니다. 지유도 울었습니다. 회장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죠. 의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울먹였어요.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편의 기적이었어요. 한참 뒤 회장이 진정했습니다. 지유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지유야, 할아버지 집에 갈래? 네. 너 이제 우리 집 식구야.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지유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세요. 저 키워주신 할머니요. 알아. 당연히 할머니도 모셔야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내가 평생 책임질게. 최고의 치료받게 해드릴게. 그분이 너를 키워주셨잖아. 정말요? 그럼. 우리 손녀 키워주신 은인이신데. 지유가 다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너를 만나게 해줘서. 회장이 지유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관 대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죠.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유가 옆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지유입니다. 제 손녀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죠. 20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 손녀는 20년간 고아로 살아야 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지유에게, 고인이 된 혜원에게, 그리고 지유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지유를 봤습니다. 지유야, 할아버지 옆에 서줄래? 지유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또 터졌죠. 안녕하세요. 지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윤지유입니다. 윤지유?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엄마 성이 김씨였는데 아빠 성을 모르니까 그냥 윤씨로 하셨대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씨로? 네. 할머니가 윤씨가 좋은 성씨 같다고 하셨대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웃었죠. 혜원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우리 손녀가 윤씨 성을 갖도록.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운명이었습니다. 정말로 운명이었던 거죠. 회견이 끝나고 회장과 지유는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동행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회장이 들어서자 놀라셨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성입니다. 회장이 깊이 절했습니다. 지유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지유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유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아버지 생긴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유를 봤죠. 정말이니? 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원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구나. 회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예. 제가 못다한 일을 어머님이 해주셨습니다. 지유를 키워주셨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 치료비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유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사시죠.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집에. 어머님은 우리 가족입니다. 당연히 함께 사셔야죠. 지유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내 딸 잘 키웠지?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기적, 20년 만의 상봉.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봤어요. 정말 영화 같아요. 회장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지유 학생 정말 착하네요. 행복하세요. 온 나라가 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지유가 재벌가의 삶에 적응할 수 있을지. 회장이 진짜로 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태린이는 어떻게 될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틀 뒤 지유는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도 취재했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00평 대저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지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기요, 저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평범하지 않아. 너는 태성그룹의 손녀야. 하지만 천천히 적응하면 돼.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지유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게 낯설었죠. 할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아이고, 이런 큰 집에 제가 어떻게. 어머님, 편히 계십시오. 이제 어머님 집입니다. 회장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가 할머니를 1층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유는 2층 방을 배정받았죠. 방 하나가 지유의 원룸 전체만큼 컸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래. 내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회장이 방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지유야. 네. 내일 누굴 만나야 해? 누구요? 태린이. 기억나니? 내가 새벽에 만난 아이. 지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아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매일 엄마 닮은 언니 얘기만 해. 정말요? 내일 저녁에 데려올게. 준비해둬. 네. 다음 날 저녁. 저는 허락을 받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죠. 태린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홀쭉했지만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태린이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태린아, 우리 공주. 회장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거야. 누구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새벽에 만난 언니. 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닮은 언니요? 그래. 그때 계단에서 지유가 내려왔습니다. 태린이 지유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죠. 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유가 무릎을 꿇고 태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태린아, 나 기억나? 내 커피 주셨던 언니.
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유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 엄마 같아요. 태린아. 지유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여기 살아. 태린이 이모야. 이모요? 응.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린 가족이야. 태린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진짜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지유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주 볼 수 있어. 태린이 지유를 꼭 안았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태리는 여전히 잘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멈췄죠. 태리나 많이 먹어야지.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했잖아. 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유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밥그릇이었어요. 태린아, 이거 봐. 지유가 밥을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공이요? 맞아. 그런데 이 공은 마법공이야. 먹으면 힘이 세진대. 정말요? 응. 언니랑 같이 먹어볼까? 지유가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태린이 망설이다가 하나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그치? 하나 더 먹어볼까? 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를 먹었죠. 그리고 또 하나.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비서실장도 눈이 커졌어요. 태린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먹고 있었던 거죠. 태린아, 대단한데? 5개나 먹었어. 진짜요? 태린이 신기한 듯 자기 배를 만졌습니다.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 더 먹어보자. 지유가 또 밥공을 만들었습니다. 태린이 받아 먹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식사가 끝나고 태린이 물었습니다. 언니, 내일도 와요? 응. 언니 여기 살아. 매일 볼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태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 지유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야. 회장이 지유를 봤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리는 매일 저택에 왔습니다. 지유와 함께 밥을 먹고 놀고 웃었죠. 아이의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치료를 하신 겁니까? 회장이 웃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이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회장은 지유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죠. 지유야, 대학 복학하고 싶지? 네, 하고 싶어요. 근데 학비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내줄게. 할아버지. 그런데 말이야.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줄래? 이게 뭐예요?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야. 지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원 장학재단.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어머니를 기리는 재단이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지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도와줄래? 너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제가요? 그래. 넌 그 고통을 겪었잖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꼭 할게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달 뒤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꽉 찼죠. 회장과 지유가 나란히 섰습니다. 회원 장학재단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매년 100명.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전부 지원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길거리에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할머니 병원비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처럼 힘든 친구들을 돕고 싶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에게 태린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래. 언니 멋있었어요. 저도 커서 언니처럼 될 거예요. 태린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졌죠.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어린 증손녀. 세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요.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와.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너 덕분에 천국에 산다.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 혜원이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구나. 3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동기들이 환영해줬죠. 지우야, 돌아온 거 축하해. 고마워. 근데 너 진짜 재벌 손녀 맞아? 응, 그렇게 됐어. 대박. 우리 완전 스타 친구 뒀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지우도 웃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했고 여전히 친절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야, 너 이제 돈 많잖아. 왜 학식 먹어? 맛있잖아. 그리고 아껴야지. 뭘 아껴? 재단 운영하려면 돈 많이 필요해. 나는 필요한 것만 쓸 거야.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지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 사무실에 갔습니다. 장학생들을 직접 만났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린 같은 길을 걸었잖아. 장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지우를 믿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회장도 웃음이 많아졌죠. 태리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았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희망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늦었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을 취재하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처럼 지켜보는 것에 가까웠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지우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디 가니? 할아버지, 오늘 보육원 봉사 가는 날이에요. 아, 오늘이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도 될까? 정말요? 좋죠.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시간 뒤,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 앞에 커피차가 섰습니다. 혜원 커피차. 지우가 직접 이름을 지었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요. 차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지우 누나다. 할아버지도 왔어요. 태린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8살이 된 태린은 완전히 건강해졌죠. 언니, 저도 도와줄래요? 그래, 태린이가 빵 나눠줄래? 네. 태린이 신나게 빵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 낡은 포트는 이제 없었죠. 대신 최신식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천천히 줄 서요. 다들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누나, 저 초코 우유 주세요. 그래, 따뜻하게 줄게. 빵도 하나 가져가. 감사합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저는 딸기 우유요. 알았어. 여기 있어. 지우가 우유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회장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모습이 혜원이랑 똑같습니다. 혜원이도 봉사를 좋아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대학 시절 매주 보육원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혜원이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지유 양을 통해 다시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원이가 지유를 통해 돌아온 거죠. 회장이 지유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2시간 동안 봉사가 계속됐습니다. 지유는 쉬지 않고 커피와 우유를 만들었죠. 테리는 빵을 나눠줬고요.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어요. 할아버지, 저 안아주세요. 그래, 그래. 이리 와. 회장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63세 재벌 회장이 보육원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봉사가 끝나고 보육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유 양.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지유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지유 양은 정말 착하십니다. 어머니 닮으셨나 봐요. 원장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태린이 졸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지유가 조용히 대화했죠.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그럼. 정말 좋았어.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지유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지유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1년 전 이맘때 저 길거리에서 얼어가며 커피 팔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 안 아파도 돼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맞아. 우린 행복해. 회장이 지유를 봤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인생에 와줘서.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 사랑하는 법도. 지유가 회장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만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죠. 이제 할머니는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보육원 어땠니? 좋았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진짜 귀여웠어요. 그래, 착한 우리 지유. 할머니가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원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혜원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회장이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년 전 김혜원의 사진. 두 번째는 지유의 대학 입학 사진. 세 번째는 얼마 전 찍은 가족 사진. 회장, 지유, 태린,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회장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많이 변하셨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되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을요.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혜원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랐어. 내가 꿈꾸던 것처럼 착하고 따뜻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유를 지킬게. 평생 지킬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못난 사람을.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회장과 회원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지우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일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요. 친구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너 안 힘들어? 괜찮아. 바쁜 게 좋아. 근데 너 진짜 대단해. 재벌 손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봐. 지우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얼마 전까지 길거리에서 커피 팔았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래도가 아니야. 나한테 주어진 기회야. 이걸 잘 써야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보면 배우게 돼. 뭘 배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우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회장이 직접 준비한 거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할아버지? 지유가 우리 집에 온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야. 지유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써 1년이에요? 그래. 1년. 회장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지유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혜원이가 차던 목걸이야. 할아버지가 선물했던 거지. 지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목걸이요? 그래. 이제 내가 차. 혜원이도 원할 거야. 지유가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혜원에게. 할아버지. 지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장이 지유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잘 어울려. 혜원이처럼 예뻐. 태린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이모 진짜 예뻐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원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 지유, 태린 할머니.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럼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지유가 웃었습니다. 사진이 인화되자 회장은 즉시 액자에 넣었습니다. 서재 책상 한가운데에 놓았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예요. 이제 완벽해. 회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내가 꿈꾸던 가족. 그날 밤 늦게.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회장은 김혜원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그 웃는 얼굴을요. 혜원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지유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잘 지킬게. 우리 딸을. 우리 가족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 회장은 용서받았다고. 자신을 용서했고 혜원도 용서했을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 한겨울 새벽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상처 속에서 치유를 얻고 외로움 속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도 태린도 할머니도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진짜 가족이 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혜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딸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이요. 2년 후, 저는 다시 그 거리에 섰습니다. 한겨울 새벽, 영하 10도의 추위. 2년 전 지우가 커피를 팔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젠 아무도 없었습니다. 낡은 커피포트도 얼어가는 손도.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겨울. 저는 동판을 쓰다듬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지우를 본 순간. 얼어가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던 그 모습을요. 기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23이 된 지우. 대학을 졸업하고 해원 장학재단 이사가 된 지우였죠. 여기 왜 나왔어요? 그냥 2년 전 생각이 나서요. 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동판을 함께 바라봤죠. 참 많이 변했죠? 그래. 정말 많이 변했어.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니? 네. 정말 잘 지냈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요즘 재단 일이 정말 바빠요. 이번 학기에 장학생이 200명이나 됐거든요. 200명이나? 네. 할아버지가 계속 규모를 늘리셨어요. 더 많은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회장님 건강은 어때? 좋으세요. 요즘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재단 일도 열심히 하세요. 지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태린이는 언니 따라 외국 유학 갔어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린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10살이 된 태린은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다행이네. 이번 방학에 돌아온대요. 할아버지랑 저 보고 싶다고. 지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요. 기자님. 응.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기자님도 우리 가족 같은 분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저택에 도착하니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덕분에 잘 지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신 할머니. 어머, 기자님. 오래간만이에요.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기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취재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찾아서요. 그 중에 우리 이야기가 가장 특별하시죠? 물론입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기록해 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식사 후 회장이 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가족 사진, 재단 행사 사진, 봉사활동 사진. 그중 한가운데에 큰 액자가 있었습니다. 회장, 지우, 태린,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이 제일 소중합니다.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죠.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행복합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될 줄은. 많이 변하셨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되돌아온 거죠. 인간으로서의 제 모습으로. 회장이 다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김혜원의 사진이었어요. 혜원이 덕분입니다. 저를 다시 살려준 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혜원이가 지유를 보내줬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유를 보면 혜원이가 보입니다. 착한 마음, 따뜻한 성품. 다 닮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혜원이에게, 지유에게, 하늘에.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용서요? 네. 혜원이한테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이제는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때 지유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기자님. 차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거실로 돌아가니 차와 케이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크에 초를 꽂고 계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유가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죠? 혜원 장학재단이 출범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이에요. 아,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기자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켜봐 주신 분이니까요. 영광입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넷이서 함께 불을 껐죠. 케이크를 자르며 지유가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재단을 통해 350명의 학생을 도왔어요. 350명이나? 네. 그중에 벌써 졸업해서 사회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지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대요.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겁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라고. 그래.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혜원이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러게요. 지유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아니다.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가 착하게 키워주신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장과 지유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혜원 커피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지유 누나다. 할아버지도 왔어요. 지유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과 놀아줬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얼어가던 소녀가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사랑을 잃었던 회장이 이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죠.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회장이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잠깐 바람 쐬고 갈까? 좋아요. 셋이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자님. 네.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책요?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지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좋습니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한겨울 새벽의 기적. 어떻습니까? 완벽하네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 제목이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죠.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원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있니? 우리 정말 행복해. 내가 꿈꾸던 그런 가족이 됐어. 지유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도 행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까? 그럼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지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만나서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게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요. 김혜원의 사진, 지유의 사진, 가족 사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회장은 펜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김혜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죠. 사랑하는 혜원에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선물, 우리 지유 덕분입니다. 지유는 당신을 닮아 착하고 따뜻합니다. 매일 당신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혜원아,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내가 잘 지킬게요. 우리 딸을, 우리 가족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유를 보내줘서 고마워. 당신의 영원한 사랑, 태성.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김혜원의 사진 옆에 두고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요, 혜원. 우리 내일도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회장은 평화로운 얼굴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걷다가 지유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지유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안 자니? 아, 할아버지. 내일 재단 회의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알아요. 지유가 웃었습니다. 회장이 지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유야.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저도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자. 약속.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회장이 지유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거라. 내 사랑하는 손녀. 할아버지도 잘 주무세요. 회장이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우리 잘하고 있지? 내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혜원이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기적. 22개월에 걸친 취재의 결과물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는 자에게 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꼭 2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떠는 소녀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노인도 없었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혜원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한겨울 새벽의 기적이 계속되듯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가며요. 그리고 언젠가 지유도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그렇게 이 기적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영원히.